현대 사회의 고질병으로 불리며 매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척추질환. 국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살면서 한 번쯤은 척추질환으로 통증을 겪어본 적이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척추 건강에 적시로가 켜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거라 겁이 넘어지셨어. 바늘과 쑤시는 것 같아. 콕콕콕콕 쑤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래 꼬부리 가서 다리도 저리고 땡기고 막 우리하니 수술한 요 부위도 우리하니 허리도 많이 아프고 골반 있는 데가 따가워요. 따갑고 그리고 앉으면 아프고. 척추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치료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의 척추 질환 치료로 신체적 부담이 적은 척추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황진호 원장과 함께 척추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은 많이 째고 수술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한 10cm, 20cm 짠 다음에 저희가 수술을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0.5cm 구멍만 내서 수술하는 테크닉으로 발전을 한 상태를 저희가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말을 좀 이해해 보면은 양방향이란 뜻은 구멍이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0.5cm 구멍 두 개다 이런 의미시고요. 그러한 내시경이라는 기계를 0.5cm 구멍을 통해서 넣어서 우리가 병변을 더욱더 정확하게 그리고 째지 않고 고통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처음에 어떠한 신기술이 나오면 발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디스크 기본적인 협착증 이 수술은 양방향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테크닉이 발전하고 저희 같이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은 오늘 환자분들이 케이스들을 쭉 보시면 좀 특이한 것들이세요. 도저히 다른 데서 포기한 케이스. 두 번째는 또 인적관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뭔가 10몇 년 후에 수술 후에 또 생기는 거. 또 세 번째는 재수술 척추분리증 환자. 또 마지막에 있는 환자는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양방향 내시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질환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찍는 거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으로는 너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아주 적은 데미지를 가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스펙트럼을 가진 척추 질환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온한 도로의 모습이 바쁜 출근길을 위로해 주는 듯한 화요일 아침. 수술을 앞둔 이기옥 씨의 모습도 왠지 편해 보입니다. 30대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한 달 전부터 증상이 악화해 오늘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 운동하다가 이렇게 다친데 그걸 갖다가 또 파스 붙이면 낫고 이래서 그걸 이제 계속 그런 상태로 왔어요. 오다가 어느 날 이제 다리 하체 왼쪽 다리가 힘이 없더만은 그래 동료원에서 보더만은 척추까지 찍으니까 척추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바늘과 쑤시는 것 같아. 콕콕콕콕 쑤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래 꼬부리 가서. 수술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예. 수많은 마디가 안 좋을 때 최소한의 수술로 할 수 있는 이 경우가 아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도 근육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가 반드시 선행돼 있어야 돼. 허리 쪽으로 구멍만 한 3개 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시경으로 예. 긁어낼 거라는 거. 예. 상처가 얼마 안 남으실 거예요. 예. 아시죠? 상처 남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예. 예. 수술실에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솔직히 의사로서 좀 수술하기 좀 꺼리는 환자? 의사도 수술해서 환자가 너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아이고 선생님 고마워요 해야지 저도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규용 환자분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세요. 너무 쩔뚝쩔뚝 거리시고 다니시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너무 아프고 수술 전에 찍은 엑스레이는 다 망가져서 도저히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계셔서 여러 군데 병원을 이미 다니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대학병원도 가셨는데 안 하겠다. 그런데 환자분이 막 눈물 흘리시는데 진가 같은 거 쌓아놨을 때 하나 잘못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척추도 똑같거든요. 33개가 쌓여있는 구조물인데 잘못 하나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적은 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뼈를 절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진 후 규옥 씨는 수술실 갈 준비를 하는데요. 힘들었던 시간이 오늘 수술로 모두 잊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환자분 조금 어려운 케이스예요. 허리는 많이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 척추에다가 나사못을 삽입하면은 환자가 너무 등도 아프고 못 걸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분만 하면은 척추가 휘어 있기 때문에 또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셔서 이제 환자분 3, 4, 4, 5, 5, 6 세 마디 허리에 대한 협착증을 양방향 내시경으로 전체적인 뼈의 구조를 뒤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미세한 수술을 하는 게 오늘 수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마취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늘 진행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2개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한쪽에는 내시경을 또 한쪽에는 수술 도구를 삽입하는 수술 방법으로 내시경으로는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른 쪽으로 삽입된 수술 도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법입니다. 피부의 미세 절개와 빠른 수술로 일상으로의 복귀도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3번, 4번하고 4번, 5번은 좀 많이 심하셨어요. 그리고 5번, 6번은 조금 덜 하셨는데 우선은 협착증은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건드려가면서 저희가 수술은 잘 종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다이어트랑 재활 치료가 좀 중점으로 들어가셔야지 잘 회복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어렵지 않게 잘 끝났습니다.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뼈의 근본적인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소 침습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날부터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근데 이 환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근육 약화 때문에 힘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재활 과정에서 낙상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라는 게 끈기와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독가려 가면서 같이 손잡고 재활까지 가는 과정이 아마 조금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술 이틀 후 병실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규옥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모습이 믿기지 않습니다. 힘들만도 하지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나 봅니다. 통증은 잘 잡혔고 예. 아마 이제 그 오른쪽 특히 다리 힘 약한 거 예, 예. 그거를 한 나랑 같이 예. 3개월 재활할 거야. 예, 예. 그래서 그 간병인 선생님이 예. 이 다리를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예, 예, 알지? 예. 예, 예. 그게 예. 이제 다리를 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 다리를 끄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근데 아까 오후에 또 그럴 때는 또 괜찮았어? 또 괜찮더라디. 이제 달리기 선수도 컨디션 좋으면 빠르고 좀 안 예, 좋으면 느리잖아. 예, 예. 컨디션이 좋으면 좀 근육의 힘이 빨리 돌아오고 예, 예.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예. 내가 보면은 다 좋아질 것 같아. 예. 아유, 좋아지야지. 나 선생님만 믿습니다. 하여튼 이제 재활 남은 거예요. 네, 예. 나랑 약속하셔야 돼. 내 허리나 사주면 내 홍보실장으로 내가 월급 안 받고 해줄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이제 예. 재활을 잘 할게요. 고생하셨어.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어제보다 오늘 또 영 가볍고 예.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도 좋고 몸이 억수로
이게 가벼워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요 뒤로 막 바늘같이 꼭꼭 찌르는 거, 이 증세는 다 없어지고 놀러도 못 다니는 거 놀러도 다닐 거고 또 장사도 열심히 하면서 힘들게 고쳤으니까 이제 이 항진호 선생님한테 보답을 해야지. 이 병원 선전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지 내가 그지?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우인 씨는 수술을 통해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렇게 앉아 있을 때면 다리가 아파 연신 주물러대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줄어들어 이제는 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광주에서 재작년 11월, 작년 12월에 2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간 그때뿐이고 엉치, 통증, 저림, 앉아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하고 100m를 가는데 또 한 2-3번 쉬어야 되고 뭐 계단 같은데 오르는 것이 잘 안 되고 제가 이제 토목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 현장에 돌아보지를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었어요. 요즘 좀 어떠세요? 수술 전보다는 앞쪽 쓰라림은 한 10%나 15%? 앉아갖고 있을 때는 거의 통증은 없어요. 없어. 아주 50년간 힘든 일을 했으니까 이제 허리가 아주 많이 안 좋죠, 그죠? 솔직히 우인님은 와 너무 이제 어려운 케이스죠. 재수술에다가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협착증 동반된 거죠. 그리고 우인님이 이제 절 찾아오시면서 목적으로 했던 게 이제 나사를 받길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수술의 고단위도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 통증이 잡혔다는 얘기는 이제 재수술을 성공적으로 다 끝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으로. 근데 이제 근력은 노력한 만큼 돌아옵니다. 더 좋아지실 테니까 더 제할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항상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인 환자도 정말 수술하기 싫은 두 번째 케이스인데 제가 잡은 이유는 광주에서 먼 길을 한 4시간 넘게 해서 오셨는데 당연히 처음에 지팡이 짚고 다리 통증, 특히 우측, 뭐 허벅지 앞쪽, 뒤쪽 다 아파서 뭐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오신 상태세요. 또 더군다나 약간 건설업을 하셔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힘든 일도 하시고 이런 상태셨는데 2개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척추, 요추 2번, 3번, 5번, 6번에 다 재수술이었다는 거죠. 다른 병원에서 이미 한번 건드리는데 조금 불만족스럽게 한 상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번 척추의 분리증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나사를 박아야 된다고 한 그런 상태였는데 환자분은 양방향 내시경을 원하셨고 자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를 박을 수 없다. 그런 상태로 오신 상태였습니다. 장점이 그렇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재수술에 큰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척추 분리증까지 모두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여서 나사못을 박지 않고도 유압술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지금 많이 회복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앉아 있을 때는 통증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통증은 이쪽 바깥 부분에 예전에가 100이다 했을 때 지금 한 20% 정도나 남고 어쩔 때는 이제 제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깜빡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몸이 좋아진다면 일상생활을 좀 편히 이용했으면 하는 그것이 제일 큽니다. 우인 씨와 같은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던 김옥자 어머니. 17년 전 엉덩이와 다리 통증으로 서울에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후 통증이 다시 시작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다리가 아프지 않아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수술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괜찮다가 한 7년 더 걸렸는가 봐. 겁이 나가지고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가서 이제 물리치료하고 또
통증 커지니까 주사 맞고. 초반에는 그 주사를 맞고 그러면 한 1년은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차츰차츰 땡겨지는 거야. 몇 년을 계속 맞았지. 아프면 또 가서 맞고 아프면 또 가서 먹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MRI를 찍어보더니만 이거는 시술은 안 된다 하시면서 그래도 수술이라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잘 걸을 수 있다니까는 아이 걱정하시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막 믿음이 탁 가더라고요. 어머니 감사드려. 네. 근데 자주 좀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셨어? 너무 좋아서? 아니 거리도 멀고 어. 또 집에서 또 혼자 살림 살고 하다 보니까 남편도 있고 하니까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원래 무소식이 시소식이야. 뭐 이상 있으면 찾아왔겠지, 그지? 우리 어머니는 여기 이렇게 나사 박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유합술이라고 그래. 저게 17년 전만 수술했어도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겠어. 이만큼 쬐잖아. 많이 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또 수술하라 그러면 이제 겁부터 나는 거지. 3개월 만에 아니 3주 만에 퇴원을 하긴 했는데 딸네 집에서 통원 치료를 했다. 그렇지. 왔다 갔다 하면서. 통상 우리가 한 10년 쓰잖아. 그러면은 여기 3번, 4번 수술한 바로 위에서 또 생겨 협착증이. 그래서 또 증상이 생기신 거야. 이런 경우도 구멍만 딱 뚫어서 협착증 내시경으로 딱 하니까는 금방 회복됐잖아. 어머니 너무 결과도 좋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꼭 오셔야 돼. 그리고 무릎 치료도 마저 할 테니까 오늘 그 저희 병원에 관절 잘하시는 선생님 있거든. 네. 그거 안내 좀 해드릴게. 네. 어르신은 여기 엑스레이 보시듯이 4번, 5번을 17년 전쯤에 나사 뭐 삽입을 통한 유합술을 4번, 5번에 받으시고 한 10몇 년 잘 지내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시 한 3, 4년 전부터 또 증상이 생기신 거죠. 이제 다시 MRI를 찍어 보시면 수술하면 이렇게 넓죠. 그런데 바로 윗부분에서 또 협착이 생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머니한테 양방향으로 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없는 소견이 딱 보이세요.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확 넓어져서 편하게 생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압수로 생기는 인적 관절 증후군도 다시 나사를 삽입하지 않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많지만 일상생활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가까운 데 여행 다니고 애들한테 걱정 안 시키는 게 최고죠. 애들이 많이 걱정을 하니까. 유난히 편안해 보이는 김경숙 씨는 수술후 달라진 모습에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짜증만 늘어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몸과 마음이 다 편하다 보니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나 봅니다. 제가 이제 허리가 한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어느 날 허리가 아프더니 계속 그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디 동네에 있는 뭐 잘한다는 병원에 갔었어요. 가니까 그때 이미 수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좀 더 있다가 하자. 이래가 와가지고는 계속 운동 치료하고 뭐 PT도 받고 그러면서 유지를 했죠. 그래가지고 견디다가 이번에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골반 있는 데가 따가워요. 따갑고 그리고 앉으면 아프고 마지막에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걸을 때도 다리가 안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이 친구도 옆에서 자꾸 권하고 그래서 용기 내가 했죠. 허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결과가 좋죠? 예, 너무 좋아가지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계속. 예. 진작할 걸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죠? 예. 환자분 김경수님 캐릭터도 좋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 좀 남았으니까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이제 근육을 좀 튼튼히 하시면은 더 진행하지 않고 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뛰는 거 다 하셔도 되고 마음껏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제
저 좋아하는 골프 이제 열심히 아이고, 쳐야죠. 치셔야지. 그거 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 했잖아, 내가 예, 그때.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환자분도 이제 뭐 좌측 다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셔서 오신 상태고 이미 한 1년 정도 치료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부비동에 암이 생기셔서 서울에 있는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계속 다니셔야 되는데 이제 기차에 앉지를 못하시는 거죠. 항암 치료도 문제지만 남편분의 본인 생활이 안 되시는 거고 또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척추 전방 전이증 이퀄 나사못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못을 박는 행위를 하면은 이제 3개월 동안 유압을 기다려야 되는 동안 보조기도 차야 되죠. 남편분 간호도 안 되죠. 자기 생활도 안 되니까 이제 망설이시다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 따라 붙는 협착증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권유 받으시고 이제 완전히 좋아지셔서 이제 간병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자세히 보시면 엑스레이상 요 4번 척추가 앞으로 3mm 정도 이동된 병. 이게 오래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협착증이라는 병이 동반됩니다. 그게 살짝 앞으로 나와 있죠. 요만큼. 그러면서 여기가 좁아졌죠.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 생기신 겁니다. 내시경을 수술하면은 이렇게 좁아졌던 데가 이렇게 뻥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시고 3박 4일 만에 퇴원하시고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시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만큼이나 수술 후 재활 치료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 후 통증 완화와 신체 기능 회복에 좋다고 하는데요. 관절이 경직되는 것을 줄이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술로 인한 각종 후유증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좋죠. 뭐 일단 건강하게 뭐 친구들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이제 자신 있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못했거든요.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못했어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아주 최근에 개발되고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지만 재수술, 제가 원장 선생님 나사못 박아서 유압술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 또 아니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분리증 같은 경우에 양방향으로 안 되는데 저기 해결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모두 양방향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빠른 회복을 기대하시는 분, 조금 저희가 환자를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또 과거의 고통이 너무 기억에 남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척추 질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데요. 통증으로 걷는 것은 물론 앉거나 가만히 있는 것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식사나 산책 등 소소한 일상도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 잃기 전에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찾아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저작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소화 장애와 영양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나타나 전신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부분 털리를 하였습니다. 욕실에 가서 그 털리를 빼갖고 씻어야 되는 그 어려움을 하자니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야무고 있으면 피하기도 하고. 나이 들다 보니까 이가 하나씩 망그러지고 빠지고
충치로 인한 통증도 생기고 이래서 그 고통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제 문제는 이제 웃을 때 좀 활짝 못 웃고 말도 시원하게 못 하고. 사람의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하지만 치아 관리에 소홀하면 충치나 여러 잇몸병이 생길 수 있으며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하면 발치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손상되고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법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최근에는 임플란트의 치료 정밀도를 높이는 디지털 임플란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지우 원장과 함께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의 치아가 빠졌을 때 식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임플란트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수의 치아가 빠졌을 때 틀니와 연결할 수 있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종류의 임플란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최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풀 아치라고 하는 4개나 6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서 전체 모처를 만드는 디지털 풀 아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마치 자연치처럼 전체의 치아 형태를 유지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는 임플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치과의사로서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의 치아의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하고 이런 치조골의 형태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교합이 붕괴되고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가상 모의 수술을 통해서 미리 검증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들을 저희는 디지털 임플란트의 정의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를 필요로 하시는 대상은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100% 디지털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고요. 하나에서부터 20개까지 모든 임플란트를 다 디지털로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특히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히 위아래 치아가 없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수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기 위해서 꼭 디지털 임플란트로 식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봄 향기로 가득한 기장시장의 풍경은 언제나 그렇듯 활기가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이곳을 오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있는지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이금희 씨.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네, 언인분 만나러 가요. 묘한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향하는 금희 씨. 과연 그녀는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요?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치과인데요. 부러진 치아와 염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딸의 결혼식까지 있어 급하게 치과를 왔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치아가 좀 부실했었나 봐요. 그런데 교정을 안 해주고 치료도 안 하니까 더 망가지더라고요. 급한 대로 부분 틀니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나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1박 2일로 놀러 가게 되면은 일찍이 일어나서 욕실에 가서 그 틀니를 빼갖고 씻어야 되는 그 어려움을 하자니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야문 거 있으면은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피하기도 하고 또 안에 쪽에는 이빨이 또 없는 어금니가 없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보니까 참 이뻤던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 되더라고요. 한쪽에만 음식물이 씹으니까 그게 참 서럽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료를 받기 전 구강 스캔을 하는데요. 구강 스캔은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검사해 나타내는데요. 어느 치아에 얼마만큼의 부하가 가해지는지 치아가 맞물려지는 교합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금희님께서는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하기는 부분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그 부분 틀니를 쓴 치아 부분이 다 없어진 상태셨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구치부, 즉 어금니 쪽이 다 상실된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실 당시 한 달 뒤에 따님 결혼식이 있으셔서 꼭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가족분들과 식사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하셨는데요. 제가 CT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치아도 발치하셔야 되고 치조골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골 밀도라든지 골폭이 너무 좁으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발치 후의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발치 후 치유력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그 교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스캔 촬영을 한 번 더 했거든요. 네. 지금 전부 다 좋으신데 네. 지금 남아있으신 자연치 부분에서 이렇게 빨갛게 교합이 많이 먼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앙 물어보시고요. 보시고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리는 형태도 저번보다 더 좋아지셨고요. 관리도 너무 잘하시고 보철 디자인 자체가 뭐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없으십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요, 이런 수술 후에 한 달 뒤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안전하게 식립한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총 8개의 보철물을 만들어서 어금니 양쪽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성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짝 웃었을 때 이 소구치 부위까지 그 스마일 라인, 즉 치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치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결혼식 당일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치료를 하셨고 무사히 따님 결혼식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고요. 저희가 나머지 치료들을 진행을 계속 했는데요. 현재는 임플란트가 14개 A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앞니 부분과 아랫 앞니 부분의 치료가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뒷설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고 신중하게 좀 더 치료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치아는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치료하기도 더 힘들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나고 치아는 오래 두면 둘수록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못 살린다. 그런 말을 해서 치과를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적은 돈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의논하면 좋은 방법도 생기고 하니까 치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80세 고령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항상 씩씩한 김희도 할아버지는 임플란트 수술로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다고 합니다. 이가 없어 송곳니 2개로만 식사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서러움에 목이 메지만 이제는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충 생각하기에는 한 5년에 한 7년 됐을 겁니다. 나이 들다 보니까 이가 하나씩 망그러지고 빠지고 또 충치로 인한 통증도 생기고 이래서 그 고통이야 안 겪어본 사람 모르죠. 막 의욕도 상실되고 또 이가 함몰되고 이래 하니까 얼굴 형태도 쭈그러들어 더 늙어 보이고 단단한 거든 과일이든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자연적으로 영양 결핍증도 오고 그런 과정을 겪고 결국 이래 참 좋은 치과를 만나가지고 이래 치료하게 됐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김희도 할아버지. 김지우 원장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수술 전에는 웃는 것조차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마음껏 웃을 수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좀 전에 사진 찍었다 그죠? 사진 오랜만에 찍으시네. 지금 더 좋아지셨어요. 활짝 웃으니 표정도 좋아 보이시고. 저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외부적인 모습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하시거든요. 저희가 그 구강 안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 사진 찍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2년, 3년 전이나 큰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레이 사진까지 같이 다 판단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임플란트 다 AS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식사도 하시고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도 할아버지의 경우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과 디지털 보철 과정을 함께 진행하여 치료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잇몸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양치는 뭐 물론 워낙 꼼꼼하게 잘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손댈 게 없어요. 나중에 뭐 임플란트 보철이 혹시라도 잠깐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AS 할 수 있는 구멍들이 떨어질 때 그때만 잠깐 저희가 손봐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김희도 환자분께서는 내원 당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금니 쪽의 치아를 모두 상실하셨습니다. 또한 앞니 부분과 아래 앞니 부분의 치아를 상실하셨고요. 내원 당시에 양쪽에 송곳니만 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시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도 부실하셨고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신 상태셨습니다. 우선 교합이 붕괴된 환자분의 턱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올바른 위치로 만들게 됩니다. 이 만든 위치에서 저희가 이상적인 치아 형태를 다시 디자인하고 계획된 치료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먼저 하게 되죠. 총 8개의 임플란트를 수술 후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나머지 보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2달 아니면 3달 안에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하시고요. 그 치료 기간 중에 기존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으신 상태에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식립 과정은 수술하기 전 3D CT와 스캐닝으로 인상을 체득해 그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 분석 단계를 진행합니다. 검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술을 안내해줄 가이드를 제작하는데요. 김지우 원장이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직접 가이드를 디자인해 3D 프린터를 이용해 당일 정밀한 가이드 제작이 가능합니다. 환자분께서는 저희가 설계된 대로 먼저 임플란트를 8개를 먼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한 달 뒤에 임시 보철물들을 만들어서 교합관계를 평가하였는데요. 이런 교합관계 평가에 있어서 임시 치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수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컴퓨터상에서 변환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특별히 불편함 없이 저희가 수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총 3개월이란 시간을 거쳐서 발음, 심미, 저작 기능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랬던 치아가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이런 치아로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80 정도 되셨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고령이 아니십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94세 할아버님도 작년에 임플란트 4개를 시술 받으셨고요. 또 90세 할아버님도 2번에 걸쳐서 18개의 임플란트를 시술 받으셨습니다. 신체적인 나이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괜찮다 하면은 뭐 90이 되시든 80이 되시든 뭐 전신 질환이 있으셔도 저희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을 먹으러 근처 식당을 왔는데요. 야들한 고기의 맛을 느끼고 딱딱한 깍두기를 베어 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아무런 바람이 없다는 김희도 할아버지. 오랫동안 맛있는 음식 즐기면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거 없을 때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다 삶을 포기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너무 좋아. 내 세상 같아. 한 번 먹으니까. 뭐 이제 수시로 나도 이제 치과에 대한 이 귀중함을 알았고, 예, 정기적으로 또 내가 시술 받은 그 치과 찾아가 검진 받고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던 김덕문 씨는 계속해서 빠지는 치아와 틀니의 불편함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은 고민했던 그 시간이 아까울 만큼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빨이 좀 빠져가지고 틀니를 갖다가 양쪽으로 해가 있었는데 그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에 걸리는 부분에 또 이빨이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문제는 이제 웃을 적에 좀 활짝 못 웃고 말도 시원하게 못 하고. 근데 마침 이제 우리 사람 친구 남편이 여기서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검사 받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좋지요? 예. 네, 봄이라 가지고. 치아는 좀 어떠세요? 지금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고 이빨 잘 닦고 뭐 그런.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해보시고 저희는 이제 잇몸만 보면은 잇몸 주변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 색깔들만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오케이, 관리 너무 잘 해주시고 좋습니다. 저희가 한 4년 다 돼 가는데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으시고 교합도 좋으시고, 자 옆으로 살짝 갈아보시고, 그렇죠, 앞뒤로. 너무 관리도 잘하시고, 네. 뭐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항상 주의사항이라든지 임플란트 관리, 정기검진 약속 같은 것도 저희가 항상 제때제때 오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청소 받으신 거 잘 유지해 주시고 다음 검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문님께서는요,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과거에 치아가 하나씩 빠진 다음에 브릿지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분 틀니를 넘어가셨죠. 근데 부분 틀니를 여러 번 하시고 치과에서도 고통 받으시고 내원 당시 남아있는 7개의 치아 모두 흔들리는 상태였고요.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환자분께서는 6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사회생활을 하셨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임플란트 잔존 수명이 30년 이상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환자분과 상의 끝에 저희는 상하계 10개, 하하계 10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7개의 잔존 치아를 발치하고 동시에 2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대단한 도전이었는데요.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식립해서 제대로 만드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치아들의 배열, 특히 하악이 돌출되어 있는 느낌의 이런 배열들까지도 저희가 잡아줘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상으로 이상적인 형태의 치아 배열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의 수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아있는 잔존치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또 남아있는 잔존치에 대해서 또 다른 수술을 진행하여 동시에 20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였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의 잔존치를 수술 계획을 잡고 일주일 뒤에 약속을 하여서 발치를 하면서 동시에 2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2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발치 즉시 저희가 치아 형태를 3D 프린터로 복제를 하여서 준비를 하고 즉시 보철을 해드렸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께서 여러 가지 높이의 변화, 교합 조정, 형태의 변화 등등을 거치신 다음에 최종 보철을 진행하였습니다. 틀니는 저장력이 충분치 않고 자주 탈락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유로 많은 분이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충분한 저장력을 갖춘 인공치아를 잇몸에 반영구적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 과정에서 잇몸을 절개해야 하고 수술 시간도 제법 길게 소요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분석 과정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방식을 활용한다면 임플란트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잇몸의 절개도 최소한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정확성과 속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요. 많은 수의 임플란트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술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자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는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미리 계획되고 설계된 대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있어서는 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다른 연조직이라든지 치조골에 여러 가지 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드릴을 함으로써 최대의 치유력을 갖고 이 최대의 치유력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임플란트 보철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고기 같은 것도 좀 가려서 먹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이 잘 먹고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뭐 다 우선 뭐 인상이 달라지니까 그런 게 보기 좋다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인 바람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영원히 좀 내 죽을 때까지는 뭐 이게 뭐 계속 이대로만 되면 제일 좋지요. 제가 사실 전공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치과의사고 하나는 건축입니다. 건축을 전공한 제가 늦은 나이에 치과의사가 되어보니 일반적인 치과 진료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때 마침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이 개발되어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환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를 해드릴까 디지털 임플란트를 연구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디지털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도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에 특히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 고령의 환자분들, 그리고 전신 질환자분들, 그리고 위아래 전체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 더 편하고 더 좋은 치료를 받으셔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하면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치아. 치아는 피부와는 달리 스스로 재생할 수가 없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살아온 날의 기억과 추억을 포함한 모든 역사가 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몸, 제대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